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태블릿으로만 많이 봤는데, 지금은 TV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니까 더 쉽게 편하고 볼 수 있어서 좀 많이 보게 되고, 콘텐츠도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재미로만 보는 콘텐츠나 아니면 재미없어 하는 콘텐츠는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나랑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콘텐츠도 있었고, 요새는 또 교육에 대한 그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이나 재테크, 그다음에 공사하는 거, 설비, 인테리어, 집안 청소하는 방법 등등 너무 다양하고 무궁무진했죠.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유튜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콘텐츠가 재미가 없거나 생각이 다르면은 안 보면 된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들은 또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 많이 벌어가는데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이제 그럼 너도 해봐라. 건방져 보이지만 그건 맞는 말이죠. 또 다른 유튜버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 시작해라.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계속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 첫걸음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시작이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정 만들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가입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좀 버벅대긴 했는데, 아직 올릴지도 모른다. 사실 이 영상도 어떻게 올릴지도 모르고 있는데 일단 찾아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도 시간이 많이 소비됐지만 계속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앞으로 조금씩 완성도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업에 건강검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콘텐츠로 이야기를 해보려 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일단 그 건강검진 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그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걸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거를 콘텐츠로 삼아서 제가 한번 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건강검진 주의사항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지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이 다 이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콘텐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금식은 10시간이나 1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8시 이전에 그게 좀 가벼운 음식으로 해서 드시고, 육류처럼 소화가 좀 더딘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지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술, 담배 당연히 안 되겠죠. 보통 한 2, 3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담배는. 이제 보통 종합검진에는 내시경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을 드시고 계신다면은 일주일 정도는 그 약물을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끊으면 안 되는 상황의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처방받으신 병원에 문의를 하고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그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을 일주일 동안 끊으려고 한다. 괜찮겠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검진에 지금 제한을 받겠죠. 그 여성분들은 생리가 끝나고 7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끝나고 나서 끝났다고 그 다음날 바로 안 되고 7일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변 검사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자궁 경부암 검사나 유방암 검사 시에도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엔 그 생리 끝나고 뭐 3일, 4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더 늘어나서 7일까지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분들은 검진 예약 전에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임신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검진은 좀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 문진표나 접수할 때도 그런 건 다 물어볼 겁니다. 임신 준비 중인 분도 마찬가지고요.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을 거고. 물론 뭐 위대장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그 접수하시기 전에 아니면 예약할 때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진 당일 같은 경우는 물이나 껌, 담배 등 피하셔야 되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목일 축일 정도의 양은 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방울도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목이 계속 타고 이제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씩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가 이제 포함된 경우, 보통 다른 초음파는 괜찮은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 전립선 초음파, 여자분 같은 경우에 자궁 초음파. 소변 아침에 참고 오셔야만이 잘 보이거든요. 보통 복부 쪽으로 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변이 차 있는 경우 더 잘 보입니다. 그쪽 부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담아 오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겁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소변 검사도 어차피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이라도 또 소변을 참고 오셔야 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적절하게 한 반 정도만 보시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반 정도 참으실 수 있을 정도만 뒤에 쏟아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우 수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주의사항이 한두 끝도 없겠죠. 근데 일반적인 기준 사항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이제 보통 유내시경 할 때 수면으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대장할 때도 수면으로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당일날은 대중교통으로 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자차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 병원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항상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면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운전하고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집까지 갔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은 없었지만 그 집에까지 가는 과정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가 들어가 있는 약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전에 중단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전에 처방한 의사와 상담이나 뭐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 대장내시경 하게 되면 그 준비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하루 전에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5일 전이나 그 정도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3일 전부터 준비할 사항도 있고
그리고 하루 전에 하더라도 그걸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대응이 쉬워집니다. 보통 3일 전부터는 현미, 흑미, 김치, 미역, 그 다음에 씨 있는 과일 이런 거 금지해 주시고, 왜냐면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면은 예, 검사가 잘 안 되겠죠.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또 3일 전이 아니라 7일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7일 전부터 그렇게 하시고 전날 약도 잘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비워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전일 검진 전일 아침 점심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섬유질이 적은 음식, 그다음 줄기가 없는 음식, 미음이나 채소 또는 흰죽으로 드시면 되고요. 저녁은 금식입니다. 저녁부터 약을 드셔야 되고 장을 비우는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물은 가능하고요.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물을 드시지 말라고 그러고 대장검사가 포함된 경우는 물을 또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두 개의 주의사항이 상충된 경우는 대장 내시경의 주의사항으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대장 내시경이 있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비행기 탑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앞두고 아니면 비행기 타기를 앞두고 검진 받으신 분들은 일정을 조정해야겠죠. 더 앞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하거나 이것도 체크를 못 하셔가지고 좀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 좀 몇 번 봤거든요. 참고하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당일 아침 금식이라고 하더라도 드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검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보고 읽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 매뉴얼에 없는 그 궁금했던 사항 여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또 첨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위주로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